예, 시장이 오늘 또 강한 모습을 나타내주면서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그런 날인데요. 돈이 모이는 곳에 전략들, 돈이 모이는 곳에 이슈를 찾아서 머닝 전략입니다. 박근영 IBK 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졌는데요. 오늘도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선 테마에 올라타는 소비재, 그중에서 주목할 섹터는 무엇이냐. 대선 경선 레이스가 이제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소비재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한다면 이제 내수주에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주장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실제 추경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2조 원 정도 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마 대통령 선거가 6월 달에 치러지면 아마 민주당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대통령 당선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한 15조 원 정도 규모로 추경이 추가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역대 대선 이후에 추경 국면에서 내수업종이 늘 시장을 이겨왔다는 점이고요. 최근에 다른 섹터들도 굉장히 핫합니다만 이제 돈이 풀리는 과정에서 많이 빠져있는 소비재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되는 국면이다. 물론 좋은 섹터들은 여전히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을 못 가졌던 내수 가운데 관련된 종목들도 좀 이제는 낙폭과대 쪽에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는 상황입니다. 자, 2000년도 이후에 치러진 5번의 대선 직후에 소비 심리가 평균 3%포인트 정도 개선이 됐고요. 추경에 따른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는 적게는 0.1%포인트에서 높게는 0.8%포인트까지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한 이후에 다음 해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이 대부분 다 개선세로 돌아섰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추경 시에 결국 내수업종의 주가들이 최대 한두 달 사이에 한 15% 가까이 주가들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관련된 쪽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역시 대선 전후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일부 음식료에 대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부분이 있고요. 내수 활성화 정책에 따른 오프라인 유통산업의 트래픽 증가, 물론 아직까지 온라인 쿠팡이라든지 여러 온라인 구조를 통해서 많이 그러고 있지만 아마 마트라든지 백화점 쪽에 내수 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수 활성화 정책이 좀 더 구체화되면 오프라인 유통산업의 트래픽이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기 활성화 국면에 매출 성장 촉진을 위한 광고 예산 이런 부분도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소비재 관련 쪽은 지금도 조금은 기존의 방산, 조선 좋았던 섹터들 대부분 있지만 아마 좀 지켜봐야 될 좀 유망한 추경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내수주, 소비주를 주목하는 이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을 지나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될 거고요. 관세에서도 조금 벗어난, 트럼프 관세에서 벗어난 섹터잖아요. 네. 거기다가 가격 메리트까지 있다. 이런 삼박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내수 소비재 가운데서 어느 쪽을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일부 쪽에서도 CJ 대한통운이나 이런 쪽도 이제 내수가 좀 활성화되면서 좀 좋아질 수 있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반발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 상당히 나오는데 내수 소비재 가운데서 업종 선호도로 본다면 유통 쪽이 좀 더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 외에 음식료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결제 관련 쪽이고 그다음에 광고라든지 일부 미디어, 레저 이런 쪽 그리고 화장품이나 선미 의복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결국 유통 쪽이 가장 핫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좀 돈이 풀리고 하다 보면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겠지만 최근에 엔화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강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행을 또 많이 가시겠지만 조금 주춤할 때도 됐거든요. 제법 갈 분들은 갔고 또 해외여행 쪽에 또 돈 쓸 돈들이 어느 정도 갈 사람들은 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부적으로 좀 내수 활성화되면 그 돈들이 국내에서 좀 활성화되고 돈이 쓰이고 하다 보면 마트라든지 백화점 쪽에 좀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유통 관련된 부분에서 CJ 대한통운이나 이런 운송 쪽도 살짝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가지고 지금 주가들이 많이 빠진 종목들 가운데서 움직임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유통 쪽이 가장 좋게 반응을 할 수 있다 본다면 현대백화점이나 이마트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편의점 쪽은 주가가 덜 반영. 편의점은 사실 불황에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돈을 좀 쓰게 되면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이런 쪽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인터넷 결제, 미디어, 엔터, 화장품, 섬유, 의복까지 이렇게 선호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다 깊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유통 쪽이 어쨌든 내수 소비주 가운데 최선호주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아마존도 데이터 센터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네, 이것들이 이제 AI나 혹은 전력기기 이런 쪽에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위기일까 기회일까? 일단은 위기로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기회도 있다는 그런 컨셉일까요? 네, 사실 어제 관련된 전력기기 쪽에 네.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HT 현대일렉트릭이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상당히 괜찮은 실적이 나왔고요. 세로는 아니에요. 어제 좋은 실적 나왔는데 주가 빠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주가가 33만 원대까지 좀 올라온 부분도 좀 있었기 네. 때문에 살짝 조금 주가가 먼저 좀 오르고 실적이 나오니까 뭐 새로운 뉴스가 된 것이냐 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새로운 뉴스로 치기에는 뭐 거의 9% 10% 가까운 급락세였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이례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관련된 뭐 새로운 뉴스의 영향도 좀 있었겠지만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 연기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외신을 통해서 나왔다는 점 아마 이 부분이 네. 좀 더 영향을 미쳤다 보는데 참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영국, 호주, 그다음에 미국의 일리노이나 노스다코타, 그다음에 위스콘신주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구축 논의를 연기하거나 일부 중단할 수 있다 기사가 이미 3월 말쯤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까지도 일부 이야기가 좀 나오는 부분이 되니까 대형 빅테크들이 조금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금 하지 않을 것인가, 캐펙스 축소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아마 데이터 센터 관련된 빅테크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기보다는 조금은 관망하는 움직임이 좀 단기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좀 우려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먼저 3월 말쯤에 데이터 센터 이슈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오픈 AI의 관계 때문에 지금 진행됐던 계획이 약간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거나 일부 축소되는 게 있는데 연간의 캐펙스 투자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었었고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어제 AWS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도 관련된 케빈 밀러라는 그 아마존 쪽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부사장이 직접 SNS를 통해서 이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아마존에서 생성형 AI와 기존 워크로드 모두 강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일환으로서 약간의 뭐 스케줄 변화 이런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를 확장 중이고 최근 불거진 이러한 우려, 의혹은 일상적인 운영의 일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최근의 변화는 큰 변화가 거의 없고 그다음에 고객들은 걱정이 없는 상태라고 오히려 굉장히 그런 우려를 해명하는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단위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특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을 1분기 실적 봤을 때 작년 4분기부터 약간의 주춤하게 조금 슬로우 다운 되고 있던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다시 튀어오르기 시작했고요. 아마 작년 3분기 정도에 최고로 올라왔던 영업이익률 수준까지 거의 올라오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네. 매출단도 올라오고 영업이익도 올라오고 영업이익률이 다시 한번 최고치에 근접하는 식으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이번 1분기에 보여줬기 때문에 수주장구가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이 있지만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일렉이나 뭐 LS일렉, 효성중공업 대부분 다 보면 오늘 특히 전선업종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우려가 과도하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도 PER이 15배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최근에 한 20배에서 25배 정도까지 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15배 정도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비중 확대는 가능한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데이터 센터 축소 얘기가 있지만 전력기기 전선주에는 과하게 반영돼서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기기 변압기 쪽 특별히 전선 관련주들이 오늘 대원전선, 가온전선은 15%, 16% 오르면서 강하게 오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선박 엔진 가격의 상승 2028년까지 갈 수 있다. 최대 수혜주는 무엇일까? 조선주, 특별히 이제 기자재 쪽에서의 엔진 이런 쪽에서 관심이 있잖아요. 네. 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실제 지금 아직까지도 방산이나 조선업종을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으로 압축을 해보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LNG 관련된 여러 가지 건조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롭게 지금 한 40척에서 65척 정도의 추가적인 LNG선 발주가 있을 것이라는 어제 외신 기사가 나오면서 조선주 좀 반등을 줬는데 네. 정고점을 돌파해서 또 추가적으로 갈 것이냐 문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조선업종도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었고 PBR 기준 4배 이상 온 종목도 있습니다. 과거에 PBR 기준 한 2.5배 정도가 역사적인 고점으로 형성됐던 가격이 이제 조선업종에 해당됐던 건데 작년 이후로 올해 연초까지 조선업종이 크게 오르면서 PBR 4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증권사들이 뭐 일부는 아직도 좋다고 계속 또 외치는 증권사가 있긴 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호재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지고 악재에 좀 예민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제적으로 전방 산업이 워낙 좋고 기대감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인데요. 고점에서 좀 밀리면서 고점을 재돌파하는 것에 대한 모멘텀은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으면 만만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뭐 좀 더 밀렸을 때 조정이 나오면 비중 확대 의견은 여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LNG선에 대한 발주라든지 IMO 국제회사기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탄소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LNG선 발주가 대규모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조선업종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조선기자재 쪽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 부분인데요. 조선기자재 쪽에서 가장 높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우리가 동성화이트나 한국카본과 같은 본행제가 가장 좋은 실적을 갈 것 같고요.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로는 엔진 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피팅이나 밸브 쪽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 동성화이트나 한국카본은 조금 차치를 하고요. 엔진과 갔을 때는 지금 한화 엔진이 좀 눈에 띄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관련해서도 어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8%나 상회했고요. 선박 엔진의 평균 판가가 상승을 했고 고마진에 관련된 매출 증가가 여전히 애프터마켓 관련된 고마진 매출 증가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나왔었던 상황이고 그 호실적에 대한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선박 엔진 가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1분기에 인도한 엔진 수주 총량은 30대 정도인데 인도한 엔진의 평균 가격은 한 대당 약 91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전년 대비로는 16.9% 오른 가격이고 전분기로도 4.3%가 또다시 올랐다고 합니다. 월 평균 속도 한 10대에서 11대 정도 평균적으로 내는 어떤 엔진 수량에 비해서 약간 부족한 인도 수량이 있긴 하지만 높은 선가에 연동하면서 2022년 하반기에 수주했던 엔진들이 이번 1분기에 인도되면서 매출이 유지되고 가격이 오른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매출 믹스 개선 효과 때문에 선박 엔진 영업이익률이 4.9% 기록했는데 전분기 대비 1.7%포인트 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회사 계획 대비 초과 성장한 엔진에 관련된 애프터마켓 매출도 이번에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기가 애프터마켓 쪽에 성장기가 진입되고 선박 엔진에 대한 평균 판가가 28년까지 LNG선 중심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2, 3년 정도는 어떤 ASP 엔진에 대한 ASP가 올라가면서 실적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아직도 접근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 모닝 전략,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고요. 또 반도체 이야기 추가적인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